토트넘 핫스퍼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상황은 단지 몇 번의 경기를 통해 드러난 일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팀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점차 팬들과 언론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그 예외는 아니었고 감독과 선수들 모두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 기용에 관한 논란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팀이 직면한 주요 난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그가 지닌 전술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고 상황을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이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감독은 팀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전술적 변화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팀은 경기 내내 고립된 모습이었습니다. 감독이 보여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팀의 경기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다시 한번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를 지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 전후의 준비와 분석 그리고 경기 중 빠른 전술적 변화와 유연한 대응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감독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누구도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실수도 한몫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이후 감독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이 점차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감독은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변화 없이 경기를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팀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팀의 분위기 또한 점차 처지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토트넘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 감독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선수 기용의 실패입니다. 특히 공격적인 선수들에 대한 기용 방침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자원 중 하나로 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와 전술적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손흥민을 경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이지만 팀 전술에 따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며 그는 경기 내내 고립되었고 그로 인해 공격적인 위협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음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감독의 큰 실수였습니다. 존슨 역시 주목할 만한 선수였지만 왼쪽 윙어로 기용된 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으나 경기에 들어간 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그를 적절한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에 따라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비효율적이고 단조로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존슨이 경기 중에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었더라면 공격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결국 팀은 계속해서 무기력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베르너의 기용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팀에 합류한 후에도 감독은 그를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하지 않았고 결국 후반에 투입된 베르너는 경기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베르너가 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술적 실수로 평가됩니다. 그가 더 일찍 투입되었다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독은 이를 놓쳤고 그로 인해 공격 전개는 더욱 더 부진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직면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팀의 조직력 부족과 미드필드에서의 협력 부족입니다. 미드필드는 경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토트넘의 미드필드는 경기 중 자주 흔들렸습니다. 비수많은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드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패스 정확도가 부족했고 상대방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을 자주 잃었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이러한 실수는 상대방에게 쉽게 점유율을 내주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수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공격과 수비 간의 연결이 끊어졌고, 팀 전체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클로셉스키 역시 이번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드리블이나 공격 전개에서 부족한 점을 보였고, 그로 인해 팀의 공격은 더욱 부진해졌습니다. 클로셉스키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팀과의 협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로 인해 팀은 끊임없이 상대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높은 기량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팀의 목표와 맞지 않는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자원 중 하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고립된 상태에서 몇 차례 슛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핵심 선수이지만 그가 고립된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많이 움직이고 팀과 협력하며 경기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도 역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드리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가 팀의 전반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팀 공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며 상대방에게 쉽게 기회를 내주었고, 그로 인해 팀의 조직력은 한층 더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 내외부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독의 리더십, 선수들의 기량 발휘, 그리고 팀 전체의 조직력 모두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팀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팀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선수들의 역할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적 변화와 선수들의 역량 발휘를 돕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수 기용과 빠른 전술적 변화를 통해 팀의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토트넘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